찬바람 불면 유난히 시리고 저린 발, 혈당 때문이다. 오, 혈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시리고 저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 30~40% 정도는 다리나 팔이 시리다라고 얘기하시거나 손가락 같은 데가 시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첫 번째는 혈관의 문제, 두 번째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허리 같은 데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초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혈관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 피가 통하는 길인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저게 쥐가 나지 않습니까? 쥐가 나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피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시리고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생기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신경과 혈관이 모두 망가지게 되고요. 그게 특히나 발 쪽에서 발생했을 때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당뇨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시리고 저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단순히 그냥 증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그 한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절단하는 사례가 당뇨발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고 특히 11월, 3월, 7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무섭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추우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두껍게 입고 양말 같은 것들도 신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변화를 조기에 관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빠르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좀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여름에 너무 이렇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균에 감염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문제는 당뇨발이 생기게 되면 상처가 생겨도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고요.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나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늦게 아물고 늦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당뇨발을 일으키는 데는 말초혈관 질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사실은 아주 나빠질 때까지 무증상으로 계신 경우가 많고요. 나빠지다 보면 저 다리 통증,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궤양이나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혈관에 당뇨가 오래되시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혈관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왼쪽 그림이 혈관이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열었더니 새로 안 보이던 혈관이 개통돼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초혈관 질환은 오랫동안 증상이 없이 지내기는 하는데 증상이 생기게 되면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요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혈류가 부족하지 않아서 증상이 없는데 빨리 걷거나 오르막길 가거나 하게 되면 혈류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아프다. 특히 장딴지가 아프다고 말씀하시고요. 아파서 못 걸어서 조금 쉬면 한 1, 2분 내에 좋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더 심해지시면 휴식기에도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 더 진행하게 되면 괴사나 궤양까지 생겨서 저 하지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다리가 저리는 원인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안 좋을 수도 있고 근육통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당뇨발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디스크, 피부 질환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보통 다른 질환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이 먼저 온다라고 하면 당뇨발인 경우에는 감각이 좀 무뎌요. 둔해요 라고 말해서 차갑고 뜨거운 것도 잘 구분 못하고 아픈 것도 잘 못 느끼는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먼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혈류의 문제와 신경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당뇨병 환자들의 피부가 많이 두꺼워지고 가렵고 갈라지는 게 또 많고요. 남들보다 그 굳은 살도 많이 배기고 두꺼운 피부들이 점점 쩍쩍 갈라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팀에 균이 들어가거나 감염이 돼도 아픈 줄을 모르시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게 궤양으로 가고 심각한 감염이 되고 봉화지겸으로 가는 경우가 돼 있어서 결국은 이게 괴사가 되고 나중에는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발의 통증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로 바꾼다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면 더 악화되거나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다거나 자세가 비뚤어졌을 때 막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당뇨발에 있는 통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피부과에서 많이 보는 피부 질환은 발이 많이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겉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진물이 나고 염증이 나고 가렵고 나중에 두꺼워지고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당뇨발과 단순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 때문에 아픈 것과 디스크와 근육통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뭐 어떤 위치라든지 상태라든지 발의 감각들을 보면서 면밀하게 진단하게 되고요. 병원에선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비내과 교수님도 같이 봐주시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가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런 상태들을 같이 감별 진단해드립니다. 그럼 증상이 나타나면 뭐 내일 시간 될 때 병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응급실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급성 하지 허혈이라고 부르고요. 급성 폐색인데 혈전이 갑자기 다리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갑자기 혈전이 막히면서 아프시고요. 그다음에 창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되는 증상이 생기실 수 있고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심근경색하고 마찬가지로 6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혈관을 개통해 드려야 되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심근경색처럼 빨리빨리 서둘러서 치료하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잊지 말고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생각해보면 여름에는 발을 내놓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깨끗해 보이려고 잘 들여다보고 바르고 하는데 겨울은 뭐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뇨 발갈이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겨울이 되면 발이 시리다고 하시니까 양말을 2겹, 3겹 거기다 수면 양말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당뇨발의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뭐 시리고 건조하다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변화가 신경 손상이나 혈액 순환 장애 때문에 많이 나빠진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을 자주 봐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발을 자주 벗겨놓고 혹시 내가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다른 때보다 훨씬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거를 혈액순환 좋게 한다고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느끼세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도 모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균열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지지는 것도 저는 조금 많이 피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쳐다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고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내 발을 못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가족들이 발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있는데요. 혹시 발바닥이나 이런 데가 너무 두꺼워져 있지 않나, 균열이 있지 않나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여기는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를 봐서 얘를 잘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양말을 신거나 이제 맨발로 다니는 거 실내에서도 피하셔야 되는데 막 걸어 다니다가 마루에 있던 가시에 박혔는데도 몰라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라도 얇은 면 양말을 신어서 저희가 맨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발을 선택할 때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조이는 신발, 예쁜 신발보다는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가지면 발에 상처가 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발톱이에요. 우리가 발톱을 깎을 때 동그랗게 예쁘게 깎고 싶은 욕망들이 있으세요. 근데 피부과 의사는 절대 반대입니다. 특히 당뇨발이 있는 경우에는 발가락에 있는 발톱을 기억하세요. 깍두기처럼 깎아주세요. 네모나게요? 네모로 깎아주게 오. 되면 살이 파고들지 않아서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톱은 반드시 동그랗게 아니고요. 네모나게 깍두기처럼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발을 잘 관찰하고 보습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발 환자들은 피부가 두꺼워지고 거칠거칠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습제를 발라주게 되는데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보습제를 많이 바르라고 그랬으니까 치덕치덕 많이 발라야지 하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축축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피하시고요. 발등이나 발바닥엔 충분히 발라주시되 발가락 사이는 좀 건조하게 잘 말려주셔야지만 그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종균의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바닥은 촉촉하게,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강조드리는 건 내 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발, 아버지 발, 삼촌 발, 고모 발도 잘 살펴셔서 삼촌발까지. 네, 친절하게 당뇨 발을 예방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도 진료실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오래 당뇨를 앓으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발을 보니까 당뇨 발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급히 저희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협진을 받는데요. 그렇게 자제분들이 같이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당뇨발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 볼 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당뇨발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김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게 결국은 시작점인 거고요. 이걸 잘하기만 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 단계를 넘어가서 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가역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강시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혈관과 관련된 관리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넓혀볼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시술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당뇨발의 진행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혈당 관리입니다. 결국 당뇨병이라는 건 혈당이 올라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혈당 관리가 겨울철에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철이 되면 동물들은 동면을 하듯이 인간도 삶에 있어서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계속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혈당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고 첫 번째가 운동이고 그 운동이 실내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에 수반되는 영양 관리가 있겠습니다. 운동이 그중에서도 훨씬 중요하고요. 식단의 변화를 꼭 가져가지 않더라도 운동을 실내에서 충분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겨울철에 혈당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잘 맞물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당뇨발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